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첫 소식으로 미국의 흑인 폭동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더스 오웬스란 한 젊은 흑인 여성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이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이며 행동가로 방송 출연과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캔더스 오웬스는 미국 사회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캔더스 오웬스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공화당을 비판하다가 이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선 작가입니다. 특히 그녀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심리를 징징대는 어린애의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흑인들은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세뇌되는 플랜테이션 농장의 작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수운동인 터닝 포인트 USA, CPAC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캔더스 오웬스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체포될 당시 메스암페타민 복용 상태로 신고 기록에도 그가 환각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 했으며 행동거지가 이상해 신고자도 공포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당시 영상을 보면 그에게 수갑이 채워졌을 때 코카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론들은 그다지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캔더스 오웬은 플로이드가 살아있을 때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코 그게 아니다. 그가 흑인 사회에서 떠받들어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살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데릭 쇼빈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며 그도 과잉 진압에 책임을 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안을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전과 기록도 언급했습니다. 1998년에 총기 강도로 10개월, 2002년에 코카인 소지 혐의로 8개월, 2004년에 코케인으로 10개월, 2005년에 또다시 10개월형을 살았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2005년에 저지른 끔찍한 강도 행위로 검거됐습니다. 4명의 일행과 함께 임신한 여성 집에 수도국에서 왔다고 속이고 침입해 비명을 지르는 임산부의 배에 총을 겨누고 돈과 휴대폰을 털어 달아난 게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와 공범들은 이웃집에서 차량 번호를 찍어 신고하는 바람에 2년 만에 검거돼 5년형을 살았습니다. 언론들은 조지 플로이드가 석방돼 개과천선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또다시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고 위패로 물건을 사려 시도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캔더스 오웬의 결론은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것은 불행이지만 그의 일생은 범죄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사망 순간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자를 흑인 사회의 영웅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5월 28일 전인대가 홍콩 국안법 초안을 통과하고 며칠 뒤인 6월 3일 캐릴람 일행은 서둘러 베이징에 날아갔습니다. 홍콩 율령사장 정로화, 보안국장 리자차오, 경무처장 덩빙창, 행정장관실 주임 천구어지가 동행했습니다. 캐릴람 일행은 홍콩 마카오를 관장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 그리고 중앙 깡아오 공작영도소주의 부조장인 공안국장 짜오커즈, 깡아오반 주임 샤바올롱 등과 회동했습니다. 5월 28일 중공중앙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전인대 국안법 초안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홍콩에서 캐릴람 정부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지지하면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6월 3일 베이징에 도착한 캐릴람은 그러나 전인대 위원장인 리짠수는 물론이고 부위원장이나 기타 전인대 고관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홍콩 마카오 사무를 관장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은 굳건하게 일국 양제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 안전을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한정이 일국 양제를 강조한 뒤
국가 안전을 거론한 점을 주시했습니다. 캐리 람은 이 회동 이후 홍콩 국안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포함한 각계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과 캐리 람은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전격적으로 국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신보는 홍콩 전인대 소식통을 이용해 예전에 전인대는 보통 재심, 3심을 거쳤지만 이번에 중국은 특별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6월에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안 표결에 붙입니다. 6월 말에 홍콩 국안법 본안을 결정하지 못하면 8월로 연기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의 9월 입법회 선거와 시기적으로 가까워져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캐리 람이 급히 베이징에 간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6월 3일 한정을 만나고 나서 캐리 람도 홍콩 국안법이 9월에 본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의 영중연합성명 위반과 일국 양제 파괴를 강력하게 비판한 이후 홍콩에 대한 모든 특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남회는 줄곧 반응이 없었고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가 29일 WHO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만 보도했을 뿐 홍콩에 대한 제재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4일 관영 매체들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깡아오반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고 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인민일보 사설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의 극좌 조직이 조장하고 있는 폭동만 상당한 면을 할애해 다뤘습니다. 인터넷에 우마오 대군을 동원했지만 미국의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친중 정파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이 중국의 허를 찌르는 중대한 카드를 또 꺼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남회는 바로 이런 점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소식통들은 베이징이 최근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수를 찾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송환법과 마찬가지로 중공은 줄곧 거짓말만 유포하면서 민의를 오판하고 있습니다. 국안법 통과로 폭력 세력을 저지하고 경제를 일으킨다든지 미국인도 홍콩이 잠잠해져 경제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홍콩에서의 이익이 사라지고 중국의 14억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해 국안법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 있으니 미국이 별 수 있겠냐고 오판한 겁니다. 중국은 미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한 폐렴을 은폐하는 바람에 미국의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피해 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와 보복을 벼르고 있었는데 국가안전법으로 좋은 명분만 제공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금융은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 군사적 보복까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홍콩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반드시 중공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캐리 람은 베이징에서 시진핑은 물론이고 리짠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이 국안법 초안을 강행한 데 대해 어느 정도 판단착오라고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제사회까지 미국과 똘똘 뭉쳐 강경하게 나오는 터라 중국 공산당은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나붙은 표입니다. 노점상 차리는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일 일찌감치 좌판을 깔면 적지 않은 돈을 번다. 10년 허드렛 일을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노점상 석 달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노점상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등장한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방정부는 이 기회를 노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린성 첸구어현의 공문입니다. 해산물 노점상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5,000 위엔을 내고
자리를 배정받으라는 겁니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 용역을 고용해야 한다는 명목입니다. 양회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유엔에 불과하다고 털어놓고 며칠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점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경제 수치는 거의 정확합니다. 베이징 사범대도 통계를 내놨습니다. 월 1,000유엔 미만이 5억 4,700만 명이고 1,000유엔에서 1,090유엔까지가 5,250만 명이니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월 수입이 1,090유엔 이상, 2,000유엔 미만이 3억 6,400만입니다. 다시 말해 월 수입 2,000유엔, 그러니까 한화 35만 원 정도의 인구가 9억 6,400만 명으로 보면 됩니다. 국내 경기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외 원조에는 돈을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환구 15의 수치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러시아에 4천억 달러, 베네수엘라에 650억, 라틴 아메리카에 1180억, 브라질에 100억, 에콰도르에 120억, 아프리카에 600억, 앙골라 74억, 중동 각국에 550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리커창 총리는 심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유엔이라는 소식은 관영 매체에서 봉쇄당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입을 놀렸다고 서둘러 수습하는 겁니다. 또 노점상 경제, 쉽게 말해 장마당 경제 역시 없던 일로 하자는 기류가 갑자기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전부를 이끌고 있는 이른바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이 리커창의 장마당 경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도 수도에 잡상인이 몰리면 국가 체면이 구겨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바닥인 마당에 각자 도생을 하라면서 급조한 장마당 경제와 오락가락하는 경제 기조는 표류하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